사랑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빗단원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파동단원 1. 퍼져나가는 파동 2. 파동의 종류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14쪽 노트 필기도구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파동이란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아래 사진들을 보면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주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죠. 파동이 처음 발생한 지점을 파원이라고 하고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합니다. 물결파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바로 이 점, 이렇게 파동이 처음 발생한 이 지점을 우리가 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동의 매질은 물, 지금 이렇게 이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은 바로 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물결파의 매질은 물입니다. 오른쪽 소리는 음파라고도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 그림에서 음파, 이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 음파를 전달하는 물질은 바로 공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소리, 즉 음파의 매질은 공기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지진파의 경우에는요, 자, 여기 P파와 S파라고 하는 지진파가 있습니다. 이 지진파를 전달하는 물질은, 즉 지진파의 매질은 바로 땅이 되겠죠. 땅 또는 지각이라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여러분들 스포츠 경기 응원석에서 파도 타기 응원을 본 적이 있어요? 응원석에 앉은 사람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만 하면 마치 파도가 이동하면서 출렁이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래 그림을 보면은요, 파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 제일 높은 부분을 한번 보면, 자, 여기 제일 높은 부분이 이런 식으로,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매질인 물이 똑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잘 살펴보면 매질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매질인 물의 이동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그림 위에다가 스타이로폼 구를 물 위에 올려놨어요. 자, 스타이로폼 구를 보시면은요, 스타이로폼 구의 운동을 보시면, 자, 모두 다 어때요?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그냥 진동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진동만 하고 있는 거, 물 위에 떠 있는, 자, 오른쪽에 있는 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배도 물 위아래로, 자, 이렇게 진동만 하고 있어요. 파동이 전파될 때는요, 매질은 이동하지 않아요. 매질은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게 됩니다. 마치 응원석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사람처럼 그냥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게 되고요. 이렇게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면 물결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파동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파동이 진행을 할 땐 아무것도 전달이 안 되나요? 자, 네, 전달이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파동의 진행 방향으로는 에너지가 전달이 돼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보고 싶다면, 자,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이 파도 이 끝부분에 여러분들 절벽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절벽이 있어요. 그럼 자, 파동의 진행 방향으로 에너지가 전달돼서 이 물결파로 이 절벽에 여러분들 이렇게 탁탁 치게 되면 구멍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파동은 진행 방향으로 에너지가 전달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음,
물결판은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퍼져나가게 돼요. 이때 가장 높은 곳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마루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을 골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은요. 자, 여기 가장 높은 곳 마루, 자, 그다음에 여기 가장 낮은 곳 골이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는 뭘까요? 마루. 자, 여기는 골. 그다음에 여기는 마루. 그다음에 여기는 골이 되겠죠? 자, 그다음 마루에서 이웃한 마루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마루에서 색깔 바꿀게요. 마루에서 마루까지, 자, 이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파장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장이라고 쓰여져 있죠. 자,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라고도 해요. 그럼 자, 이 골에서 이웃한 골까지의 거리, 자, 여기가 또 파장이라고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여기 여기 이 점선이 뭐냐면요. 바로 진동 중심인데요. 자, 이 점선이 진동 중심이에요. 자, 가운데 부분 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혀져 있어요. 이때 진동 중심에서 마루나 골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진폭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대로 가볼게요. 진동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자, 이것이 진폭이고요. 자, 다시 진동 중심에서 골까지의 거리, 자, 이게 진폭입니다. 자, 여기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진동 중심에서 마루 또는 골까지의 거리를 진폭이라고 한다. 그 다음이요. 자, 파동이 진행할 때 1초 동안 매질이 진동하는 횟수를 진동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1초 동안 기준. 자, 이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우린 특별히 진동수라고 하고요. 그 단위는 대문자 H, 그 다음에 소문자 Z를 쓰고 헤르츠라고 읽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1초 동안에 10번 진동했어요. 그러면 진동수는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니까 1초 동안 10번 진동했습니다. 그럼 진동수는 10Hz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 다음 문제. 자, 10초 동안에 10번 진동했어요. 자, 그럼 진동수는 몇일까요? 10초 동안 10번이에요. 자, 그럼 기준인 1초 동안으로 바꿔봅시다. 자, 그럼 1초 동안에 몇 번 한 거예요? 한 번 한 거죠. 그러면 진동수는 1Hz가 됩니다. 자, 계산하실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자, 이제 매질의 한 점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마루에서 시작해서 자, 그림을 보시면은요. 자,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여기에 자, 여기 있는 매질이 마루에서 시작해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마루로 되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것을 우리는 주기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자,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0.1초가 걸렸어요. 한 번 진동하는데 0.1초 걸렸어요. 그러면 주기는 이 파동의 주기는 0.1초입니다. 라고 써도 되고요. 0.1초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다음.
자, 215쪽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를 교과서에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 곳에서 만들어진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것을 파동이라고 하고요. 2번. 파동의 진동 중심에서 마루나 골까지의 거리. 자, 파동의 진동 중심에서 마루나 골까지의 거리. 자, 이거였죠? 이것을 우리는 진폭이라고 합니다. 3번. 그림은 어떤 파동의 모습이다. 이 파동과 비교할 때 진폭과 파장이 모두 2배인 파동을 그려보자 라고 했네요. 자, 먼저 진폭 계산을 해볼게요. 자, 진폭이 기준이 되는 파동의 진폭은 지금 1cm예요. 그 다음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자, 이 길이 이게 파장이었죠. 파장 계산해 보면 하나, 둘, 셋, 넷, 4cm. 4cm가 되네요. 자, 그럼 진폭은 1cm, 파장이 4cm니까 우리가 이걸 2배인 파동을 그려보려면 진폭은 2cm가 되게, 그리고 파장은 4cm의 2배, 8cm가 되도록 그리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을 해서 자, 여기에서 진폭이 2배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딴 색처럼 그리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진동 중심에서 마루까지 2cm 보이시죠? 진동 중심에서 골까지 2cm. 그 다음 마루에서 마루까지 이 파장 보시면 8cm 나오죠. 그래서 여기 진폭은 2cm, 파장은 8cm의 그림을 파란색처럼 여러분들이 그려 넣으시면 됩니다. 이번엔 파동의 표시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동의 종류에는 크게 횡파와 종파가 있습니다. 횡파와 종파가 있습니다. 횡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파동입니다. 종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나란한 파동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요. 자, 매질인 용수철을 잡고 이렇게 좌우로 용수철을 흔들면 구불구불한 모양의 이런 모양의 파동이 앞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질의 진동 방향과 전체적인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이 되는 거 이쪽에 같이 그리면 자, 이렇게 수직이 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다음 종파의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매질인 용수철을 잡고 앞뒤로 흔들었을 때 계속 흔들면 이렇게 빽빽한 곳과 여기 이렇게 듬성듬성한 곳과 그다음 이렇게 빽빽한 곳이 만들어지면서 파동이 앞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매질의 진동 방향과 그리고 파동의 진행 방향이 서로 나란하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지진파의 P파 아래 그림을 보시고요. 한번 횡파와 종파로 나눠 볼게요. 지진파의 P파인 경우 매질인 땅이 자,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파동의 진행 방향이 자, 위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에 같이 그려주면 땅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하죠. 그럼 이것은 종파가 되겠죠. 다음 S파의 경우에는 자, 여기 파동의 매질이
땅이고요. 이 땅이 지금 진동하는 방향이 위아래로 지금 진동을 하고 있죠. 이걸 같이 그려주면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파의 진행 방향을 보시면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그려주면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인파, 네, S파는 횡파가 되겠네요. 다음, 지금 이 그림은요, 특이하죠? 자, 빨간색과 초록색이 여러분들 마치 리본 체조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려져 있는 지금 이 그림은 바로 빛이 전자기파 형태로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이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파동의 전체적인 이동 방향과 그리고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횡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 물결파를 갈게요. 자, 실험실에서 물결파를 만들어서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가 파원이고요. 그리고 파동이 이렇게 지금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잘라서 한번 단면을 그려보면은요. 여기 단면이 이쪽에다가 크게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물결파의 파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래서 파동의 물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인 네, 횡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소리, 즉 음파의 경우에는 스피커에서 발생한 진동이 공기를 앞뒤로 진동시키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자, 여기 빽빽한 부분과 듬성듬성한 부분이 이렇게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앞뒤로 진동한 공기가 앞뒤로 진동해서 빽빽하고 듬성듬성한 모습을 보이고요. 다음에 공기의 전체적인 이 파동의 음파의 진행 방향은 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한 종파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횡파와 종파로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보면요. 자, 횡파에는요. 지진파의 S파, 빛, 물결파가 있고요. 그리고 종파에는요. 지진파의 P파와 소리, 즉 음파가 있습니다. 자, 다음 217쪽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교과서에 직접 풀어보세요. 1번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파동은 우리가 횡파라고 했죠. 그 다음 2번 운동 경기 중 관중석에는 사람들이 옆 사람과 어깨 동무를 하고 순차적으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으로 응원을 하기도 한다. 이 모습을 파동에 비유할 때 매질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고 파동의 종류는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자, 매질이란 여러분들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이었죠.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이 여기에서는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매질에 해당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지. 위아래로 이렇게 위아래로 사람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게 되면 전체적인 이 파도 치는 모습으로 자, 이렇게 여러분들 파동이 진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인 횡파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처럼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파동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소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끝!